자, 일단 우리 RPM에서 질문 먼저 해볼까? RPM 우리 숙제 해오기로 한 거에서 질문 먼저 받을 건데 페이지를 먼저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그 페이지에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 돼. 그 페이지는 바로 75페이지. 75페이지에 질문 있나? 오케이, 없어. 76페이지. 아니, 똑똑해. 77페이지. 아이, 똑똑해. 넘어갑시다. 82페이지. 저 533번. 533번. 또. 533번을 먼저 봅시다. 533번 먼저 보자. 533번 보면은 유리식을 정리하라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결국 통분이랑 약분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관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보자. x제곱 플러스 x분의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있고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써주고 x제곱 빼기 1에 위에 3 플러스 x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평분을 시켜줘야 되니까 인수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인수 파악을 해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사실은 x에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여기 분모를 볼 수가 있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분모는 x 플러스 1은 겹쳐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x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일단은 분모를 정리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필요한 게 x 마이너스 1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1 분모 분자에 붙여줄 거라서 위에 이제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써줄 거고, 빼기부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이 있는 상태이니까 부족한 게 x밖에 없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줄 거야. 그대로 쓸게. x 제곱에 빼기 3x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해주면 분모는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고, x제곱 x제곱끼리 없어질 거고 만들어지는 게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써주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써야겠다. x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니까 이걸 살짝쿵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이랑 같은 인수까지는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모는 x랑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2만 남기면은 제일 예쁜 형태로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다. 자, 넘어갑시다. 83페이지. 넘어와서 84페이지. 여기까지가 숙제였지? 84페이지. 549번. 549번. 554번. 549랑 554? 네. 오케이. 549번 먼저 보자. 549번 봅시다. 549번 보면은 15분에 4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첫 번째 형태를 먼저 볼게. a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쉽게 우리 옛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대분수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돼. 대분수. 이 15분의 43을 여러분들 대분수로 만들어내면은 자연수 값을 빼버리지. 뭐 음수 값이어도 좋겠지만 빼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 플러스에다가 30 빼주면 되니까 15분의 13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속 이걸 하라는 거거든. 첫 번째 형태를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a라는 값은 2로 결론을 이렇게 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15분의 13인데, 그치?
15분의 13인데 위에 분자를 1로 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수를 만들어라 이 뜻인 거거든. 그래서 밑에다가 13분의 15다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뒤집으면 15분의 13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건데 왼쪽에 나오는 숫자가 3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걸 연달아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13분의 15라는 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1에다가 13분의 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지?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어떻게 써야 돼? 위에 1 남겨도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쓰면 돼? 13분의 2니까 2분의 13이다 이렇게 일단 또 써주는 거고, 그지?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이번에는 2분의 13이라는 값을 다시 대분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만 역수화시키면 되는 건데 빠지는 숫자가 6이 될 거고 2분의 1인데 위에를 이제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1분의 2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텐데 맞니? 이분의 1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나온 숫자 2랑 1이랑 6 총 3번 뺐잖아, 그지? 순서대로 A, B, C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1로 만들고 그 밑에 있는 분모값을 쌓아서 D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내에서 이제 더해서 정답을 내주면 더하는 거 맞지? 그럼 더해서 정답을 내주면 됩니다. 554번 봅시다. 554번. 자, 554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이 값이 0입니다 나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1 요거를 연산한 식으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뭐 여러 가지 일단 간을 좀 보자면은 이건 우리가 이대로 안 두고 어떻게 볼 거냐면 분모의 x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일단 단서가 하나 있는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첫 번째로는 x 제곱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치.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가 있을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1이라는 값은 사실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합차를 생각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그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잡아라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게. 첫 번째 거 먼저 해결을 해보면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얘가 딱 튀어나오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그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에다가 플러스 2니까 6이다 라고 일단 찾아낼 수가 있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얘를 단순히 제곱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지, 그치? 요 값은 x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이랑 똑같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번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제곱을 해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을 하면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은 여기 똑같이 나와. 상수만 다르거든. 여기는 상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상수값이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똑같아져. 뭐 이런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인데 그걸 제곱한 값이 지금 4인 거잖아. 둘을 더하니까 일단 8이라고 결론이 나지. 따라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값이 2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둘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보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양수 더하기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결론 나오는 값도 역시
양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서 x 플러스 x분의 1이 2루트2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따라서 위에 그대로 쓸게. 이게 2루트2, 요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둘을 곱해주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는 건데 이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4루트 2인 거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6이라고 되는 거니까 둘 곱해서 마이너스 24루트 2라고 답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지? 됐고 올리푸스 페이지로 따지면은 37페이지 37페이지 질문이구나. 없어. 넘어가서 38페이지 없어. 39페이지 없어. 40페이지 오케이. 오늘 너무 빨리 끝났는데 저번 시간에 수업들을 너무 잘 들었나 보네. 오늘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면 정말 없는 거라고 할 거야? 정말 없는 거라고 할 거야?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지. 개념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거에 좀 초점을 해가지고 한번 잘 봅시다.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유리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치? 유리함수라고 하면 그런 유리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모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유리함수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꼬라지만 한번 적어볼게. y는 x분의 k라는 이 형태에서만 공부를 할 거야. 특징이 뭐냐면 y도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x도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지, 그치? 분모에 x제곱이 있는 그런 유리함수는 안 볼 거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최고차가 1차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 유리함수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점근선인데 여러분들은 일단 점근선이 뭐다, 그리고 유리함수에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꼭 점근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 함수는 y는 x분의 k 꼴인데 제일 기본적인 함수로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y는 x분의 4라는 함수를 같이 한번 봐볼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버릇하면 돼. 뭐 그래프 그리는 게 별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점찍기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 경향성을 잘 봐봐. x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x에 1을 대입하면 그에 대한 y 값이 4가 나오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1,4라는 점에다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볼 거고, x의 값에 2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y 값이 2가 된다는 걸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2,2에다가 점을 또 하나 찍어볼게. 여러분들 일단 이 두 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쪽으로 갈수록 y 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x에다 3을 넣지는 않을 거고 숫자가 더러워서 x에 4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y 값이 1이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지. 그래서 4,1이라는 점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게 될 거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유리함수는 1차 함수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1차 함수였으면은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일단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y는 x분의 k 꼴의 이 유리함수는 일단 곡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곡선이구나. 선생님이 일단 답을 알려주고 가볼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마치 활 모양이라고 할까? 활 모양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거야 사실은. 4라는 거는 하나의 구깃덩어리라고 좀 생각을 해봐. x는 칼질의 횟수야. 칼질의 횟수. 내가 x에 2를 넣겠다라는 거는 4짜리 고기를 2등분 하겠다는 거지. 맞아? 2등분한 한 조각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4라는 이 조각 x의 값이 2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절반으로 줄었다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칼질의 횟수를 점차 늘린다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를 더 많이 잘게 썰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로 인한 결과물로 나온 이 고기 덩어리는 점차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다는 생각은 들지. 그치? 근데 이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암만 고기를 잘게 자른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그 고기 덩어리가 사라질까? 사라지진 않겠지. 왜냐면 계속 자를 거니까. 잘라서 떼내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등분을 하니까. 어쨌든 뭔가 먼지처럼 남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일단 0이 될 수 없어라고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점차 작아질 거니까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후자로 가야 되지 지금, 그치? 그래서 점차 아래로 떨어질 건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x축이라는 이 x축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여기 x축이지. 함수값이 0이 될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차 근접하기는 하지만 기억도 닿지는 못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에서 이 x축이 첫 번째 정근선인데 정근선의 의미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점차 함수가 근접을 하지만 닿지는 못하는 선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면 돼.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자, 이번에는 x의 값이 0을 향해 한번 가볼 건데 0을 향해 가볼 건데 이건 선생님 여기다가 숫자 한번 적어볼까? 자, y는 4하고 여기다 x 이렇게 쓸 건데 x의 값이 1일 때 있잖아. x의 값이 1일 때 y 값이 4가 도출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 지금. 그럼 봐봐, 내가 숫자를 좀 줄여볼게. x의 값이 0.1이 될 거야. x의 값이 0.1이 될 거야. 연산 과정을 보여줄까? 4 이렇게 써있고 0.1이면 여기 10분의 1인 거 알아? 이거 번분속으로 연산하면 어떻게 되니? 40인 거 알지? 맞아? 0.1이 분모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4에다가 10을 곱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연산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40이 돼. 응? 한 번만 더 안 할 거야. x의 값이 0.01이라는 건 분모에 0.01이 들어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4에 뭘 곱하겠다는 거야? 100을 곱하겠다는 거랑 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때 이 연산값은 뭐가 나올 거야? 400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0.00001이면은 그거에 대한 역수값으로 엄청 큰 값을 곱하게 되겠지. 내가 알아낸 경향성은 뭐냐면 0에 다가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치솟을 거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커지기는 커지는데 0에 결코 닿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 y축에 결코 닿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값이 아무리 커지고 그러니까 치솟기만 하잖아. 얘가 지금 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치솟게 만들고 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래서 y축에 닿지를 못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모의 값이 0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분모에 0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라고 과거의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함수가 y축에 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가고 움직이면 올라간다는 거야. 결국 닿지 못한다는 거지. 계속 이렇게 위로 밀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여기 있는 y축이 두 번째 정근선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자, 이번에는 이쪽 그림 완성했잖아. x에다가 음수도 넣을 수 있지, 그지? 이쪽 그림도 한번 볼 건데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있잖아. 그럼 보면은 원래 x에다가 1이 들어가면 4였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그냥 4에다가 뭘 붙인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4를 그냥 붙인 거랑 똑같잖아, 그지? 따라서 부호만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그대로 표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원점이 있는데 이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가 같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1,4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이 선분을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 이 점에 닿게 되지. 이 점을 180도 돌리면 이 점에 닿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얘기한 걸 통해서 일단 점대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아, 유리함수는 뭔가 점대칭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2,2가 여기 있지. 그럼 나머지 이 반대편 점은 어디에 찍히겠니? 여기 찍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찍힐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이 가위로 와서 여기 찍히겠지, 그치? 좌표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점대칭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똑같이 이쪽에 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대략적인 활 모양을 완성을 시켜준 후에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닿지는 않지만 여기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에 닿지는 않을 거지만 이쪽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림을 그려주면 섬세하게 어쨌든 유리함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일단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대략적인 유리함수를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활 모양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유리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릴 수가 없어. 점근선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점근선이 있어야 이 끄트머리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게다가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무슨 대칭이라고? 점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근선의 교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그림을 관찰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메인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얘기해볼게. 2차 함수에서 메인 포인트가 어디니?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관찰 포인트가 어디겠어? 2차 함수의 꼭지점이지. 거기만 뭔가 관찰이 되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지? 원에서 메인 포인트가 어디니? 중심이지. 그러니까 뭔가 메인 포인트가 있다고. 거길 알아야 이 도형과 이 함수를 파악하기 쉽고 그리기 쉬운 그 포인트가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해. 알겠지?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갈게. 자, 두 번째 그림은 K의 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 K의 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똑같이 X고 위에 K도 4로 쓸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가서 음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럴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같이 그릴 건데 조금 전에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그림을 그릴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까 1 넣었을 때 4가 나왔지만 마이너스 4가 이미 붙어있는 상태잖아. 1 넣으면 뭐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 똑같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일 거고 4일 때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그림을 X축 기준 아니면 밑에 있는 점근선 기준 어떻게 해버리면 돼? 접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얘를 이렇게 접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기를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지. 잘 봐. 이 그림이 이렇게 같다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이 K의 값에 앞에 뭐가 붙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여기 있던 그림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로 뒤집어 올리면 되겠지, 그치? 위로 뒤집어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기를 이렇게 대충 그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점근선 자체가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 지금 K의 값의 부호와
점근선에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K의 부호와 점근선 자체는 연관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메인 포인트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메인 포인트도 역시 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여기 있던 이 점은 반대편에 똑같이 대응이 되겠지. 그냥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그렇게 대응이 돼. 점대칭인 특징도 역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림의 모양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림의 모양만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K의 부호에 대해서는 그 의미만 관찰을 해주면 돼. 정리해서 대충만 적어놓을게. K의 부호는 그림을 뒤집기만 한다.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모양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림을 뒤집는다라고만 일단 이야기를 해줄게. 그림을 뒤집는다. K의 부호가 하는 역할이 그거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K의 절대값이야. K의 절대값. K의 절대값. 이 K의 절대값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잘 봐봐. Y는 X분의 4라는 거랑 이 식이랑 X랑 Y를 곱했을 때 4입니다라는 식은 같은 식이지, 그지? 맞지? 같은 식이잖아, 그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사각형의 넓이와 연관이 되게 많은 함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도 되거든? 잘 봐봐. X좌표가 1이야, Y좌표가 2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1이랑 2, 뭐야?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4야 예를 들어서 그럼 X좌표랑 Y좌표를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4가 돼야 된다는 게 유리함수인 거지? 뭐 말인지 이해해? X좌표랑 Y좌표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된다고 일단 유리함수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4를 해서 이렇게 점을 찍었지. 생각해보면은 1이라는 값은 선생님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그랬을 때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1이고 높이가 몇이야? 4인 거잖아. 둘을 곱하니까 넓이가 됐지. 근데 그 넓이가 지금 몇이야? 4인 거야. 넓이가 4이게끔 고정시키는 점들을 싹 다 모아도 유리함수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좀 전에 우리가 찍었던 두 번째 점이 있거든? 2,2 기억하지? 2,2. 그러면은 2,2라는 이 점을 가지고 여기 점근선의 교점 있잖아.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밑변의 길이 지금 몇이야? 2고 높이가 2인 사각형이지. 그 사각형의 넓이 역시 몇이겠어? 4일 거라는 거야. 맞지? 한 번 더 4,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면 이 사각형의 넓이 역시 몇일 거라는 거야? 4일 거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유리함수는. 그 사각형의 넓이가 절대값 K로 일정하다는 거야. 일단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랬던 Y는 X분의 4라는 그림 중에서 아무 때나 점을 유리함수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 근데 이 점 해가지고 여기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여기 넓이가 몇이냐고. 그럼 이러면 안 돼. 이 좌표를 모르는데 저 넓이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4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정해져 있다고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다 4인 걸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이거 이해해야 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값 K의 값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모양 혹은 굴곡을 결정해. 모양 혹은 굴곡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메인 포인트와의 거리를 결정해. 메인 포인트와의 거리를 결정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굴곡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메인 포인트와의 거리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보면은 2,2라는 점이 1,4라는 점보다 조금 예쁘지 않니? 왜냐면 X좌표랑 Y좌표가 딱 똑같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유리함수 어떤 유리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질 때 선생님이 이걸 활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지. 여러분들 그 활 같은 거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은 이 화살 알지? 화살? 화살이 활의 정중앙에 보통 들어오게끔 그림이 많잖아. 그림이 실제 그렇게 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살 그림을 보통 이렇게 정중앙에 그림을 그리잖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지? 항상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이 지점이 이 활 모양의 어느 지점이다? 중앙이야, 중앙. 만약에 화살이 삐쳐나온다면은 여기로 삐쳐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지점이 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때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거지. 이건 지금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으니까 사각형 중에서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인 유리함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짧게 그림 하나 그려볼게. 이번에는 y는 x분의 16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괜찮지? 얘도 이 활의 정중앙이라 치는 이 지점이 있겠지. 그럼 이 지점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는 거야? 16이라는 뜻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메인 포인트가 지금 여기잖아. 그럼 메인 포인트에서 이 활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이 크겠니? 이 정사각형이 크겠니? 이 정사각형이 큰 거지 무조건. 왜냐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 몇이라고? 16이고 얘는 4란 말이야. 그럼 얘가 훨씬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메인 포인트로부터의 거리가 더 길다라는 거, 더 멀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값 K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그려지는 유리함수를 메인 포인트에서 더 멀리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K값, 절대값 K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깝게 그려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나? 선생님이 왜 절대값 K라고 했던 것 같아? K값이 4일 때나 마이너스 4일 때나 메인 포인트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냐면 그림의 모양만 반전된 거에 불과하지 이 거리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 K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유리함수의 기본권은 다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이걸 알면 다 끝나는 거거든 이제. 왜냐면 우리가 넌 배울 때도 뭐부터 배우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것부터 일단 공부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다음에 혹시 뭐 있는지 기억하니? 이거 알지? 요런 거 알지?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치? 기본적인 꼬라지를 공부한 다음에 유리함수는 이제 뭘 하겠어?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제 이런 끝이야. 이런 끝이야. 여기까지 일단 보고 문제를 풀고 싶지만 아마 기본 문제에서 이 문제가 잘 없을 텐데? 없을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다 싹 다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번에 이야기할 게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x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어. 오케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 함수가 있을 때. 그럼 그 함수의 x 자리에 x 대신에 뭘 넣어줘야 돼? x-3을 대신 대입해준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 예, 알지? 자,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y 대신에 뭘 넣어줘야 돼? y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그렇게 평행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그 식적인 개념은 알고 있잖아, 그치? 네, 얘기해볼게. 형이 항상 별표 친 게 제일 중요해. 평행이동을 관찰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건 메인 포인트를 관찰해야 돼. 알겠지? 평행이동을 관찰할 때도 여러분들 항상 메인 포인트를 관찰해야 돼. 메인 포인트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평행이동이
아예 안 일어났을 때를 보면은 정근선이 어디지? X축이 정근선이지. 그치? 그 다음에 Y축이 정근선이 여러분들 알지? X축, Y축이 정근선이고 따라서 이 X축, Y축의 교점이 어디야? 0,0이야.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의 메인 포인트는 따라서 0,0이라는 거지. 근데 평행이동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은 X축, Y축 이거 바뀌겠지. 정근선 라인도 바뀌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 교점 라인도 바뀌게 될 건데 그걸로 관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 자, Y는 자 X-A K 이렇게 쓸 거고 여기 Y 대신에도 여러분들 내가 Y-B라고 한번 써볼게. 괜찮지? 원래 식이 뭐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Y는 X분의 K라는 기본 유리함수 있잖아. 여기다 어떤 짓을 해준 거야? X 대신에 X-A를 넣어준 거야 지금. Y 대신에 Y-B를 넣어준 거지? 괜찮지?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다는 얘기지? X 방향으로는 A만큼, Y 방향으로는 B만큼이라고 할 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평행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Y는 X분의 K에서 K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메인 포인트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알지? 점근선, 점근선. 이걸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점근선의 십자가라고 부를 거야. 점근선의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림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지금 Y는 X분의 K라는 그림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좀 숫자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의 값을 -2라고 하고 B 값을 3이라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 A를 -2, B는 3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메인 포인트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내가 지금 그림 그릴 건 얘야. 자 그러면 X방향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2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이 메인 포인트가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2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B값이 3이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Y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다는 거니까 이 십자가의 교점이 -2만큼 이동한 후 위로 얼마만큼 갔다? 3만큼 가서 메인 포인트가 위치하는 곳이 여기로 바뀌었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십자가 자체가 같이 이동을 한 거니까 이 별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 십자가 자체가 점근선이 되는 거지. 괜찮지? 점근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점근선 이동한 이 점근선 있지? 이건 뭐라고 쓰면 돼? x가 -2인 지점들이지. 요놈 가로로 뻗어있는 요놈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y가 3인 점들을 딱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x축, y축이었던 점근선이 x는 -2, y는 3이라는 점근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역시 -2,3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알지? 내가 일로 움직였다고 내가 아니니?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림의 모양 자체는 똑같이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거니까 이 십자가 라인을 토대로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그게 평행이동이 된 유리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지?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K의 값이 8이래. 알겠지? K의 값이 8이야. Y는 X분의 8이라는 이 유리함수 있지? 여기에서 이 유리함수의 정중앙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싹 쟀어. 몇이게? 8이겠지? 그지? 근데 이 초록색깔 라인은 방금 요 놈을 평행이동시킨 놈이지. 그지? 근데 그 놈의 딱 정중앙을 또 잡아가지고 점근선의 교점이랑 함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넓이는 몇이게? 8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림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림에서 똑같은데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야.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똑같지 않니? 원이랑 거의 똑같잖아, 내용이. 그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 한번 해보자. 유리함수가 너무나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잘 파악 한번 해보자. 이 플러스 1은 사실 여기 y-1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해주는 거는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려줘?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맞지? 얘가 알려주는 건 뭘 알려줘? x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지. 괜찮지? 이게 알려주는 건 뭐야? 일단 부호는 뭐니? 플러스 2고 정사각형의 크기가 대충 2가 되게끔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바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을까? 3,1에 있겠지. 이동을 했을 테니까 3,1이라는 점에다가 새로운 점근선 라인을 그어줘. 점근선 이렇게 그어줘.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플러스 부호지. 플러스 부호지. 플러스 부호면 여러분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입니다라고 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내가 시원시원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봐. y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모에도 1차 함수가 있고 분자에도 1차 함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그림을, 그러니까 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바꾸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 바꾸는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분모는 일단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이 3x-4라는 값 있잖아.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2라는 값이 밑에 있는 놈의 최고차 계수잖아. 그지? 최고차 계수로 식을 묶어버려. 2 이렇게 쓰고 2로 묶어버리면 x-2분의 1 이렇게 쓰게 되겠지. 괜찮지? 묶는 거야.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3으로 이렇게 묶을 거거든? 3으로 묶을 거야. 근데 밑에 거랑 인수를 맞춰서 묶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작정 x-2분의 1이라고 이 놈이랑 이 놈을 맞춰서 일단 식을 작성해. 그럼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겠니? 안 같겠지. 왜냐면은 이거 연산이 2분의 3인데 이거 2분의 3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요거를 연산을 해보면 3x-2분의 3이란 말이야. 맞지? 3x-2분의 3이잖아. 얘랑 얘가 같아져야지 지금. 같아져야 되잖아. 같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상수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주면 돼. 상수 하나 추가해주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해주면 같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상수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주는 거야. 그러면 원식이랑 똑같아졌지, 그지?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연산을 해보면 요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하면 2분의 3으로 이렇게 딱 상수로만 빠져버리지. 그치? 요놈이랑 요놈을 이제 연산을 할 건데 요놈이랑 요놈을 연산을 할 건데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혀. 2에 x-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적히잖아, 그치? 근데 항상 우리가 제일 원하는 형태는 뭐냐면 x 앞에 개수가 몇이어야 돼? 분모에? 1이어야 돼. 1로 맞춰야 돼. 그래야 보기 좋거든? 그래서 여기는 2를 여기로 빼버려, 위로. 여기는 2를 위로 빼버려. 그러면 2분의 3에 밑에는 x-2분의 1이라는 걸 쓸 거고 위에를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지?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딱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정리된 거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봅시다. 정보를 파악해야 되지. 자, 이걸 보니까 x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진 거야? 2분의 1만큼 x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어? y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위에 있는 이 값을 보니까 일단은 부호는 뭐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니까 유리함수 그림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리기 아니라 이쪽으로 그려야 되지. 4분의 5 정도의 정사각형 사이즈로 사이즈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정근선의 일정이 여기 있었지, 그지? 근데 얘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 x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하고 y방향으로 2분의 3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 즉 메인 포인트가 이 지점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정근선의 십자가를 만들어줄 거야. 이걸 토대로 해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완성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쏘리.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러분들. 미안해. K의 값의 부호가 지금 몇이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림 그려야 돼. 그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다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돼? 4분의 5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형태보다 이 형태가 훨씬 좋은 형태라는 거 알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 훨씬 좋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y는 2x-1에 위에 적었던 게 지금 3x-4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보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스텝 1이 뭐야? 밑에 있는 분모를 이렇게 인수로 정리하는 거지. 이게 시작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차피 x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몇이라는 걸 알아?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감지해야 돼, 감지. 이게 완성본이죠, 여러분들. 완성본을 만들기 전에 알 수 있다고. 완성본을 만들기 전에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는 3을 또 어떻게 할 거야? x-2분의 1로 이렇게 빼낼 거지. 상수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지에서 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둘의 연산 결과로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 2분의 3이 도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지금. 근데 이 2분의 3이 주는 단서가 뭐야? y방향으로 2분의 3만큼 이동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니? 2분의 3으로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 상수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 이 식을 정리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원래 식을 관찰해봐. x의 개수로만으로 뭘 알 수 있어? y방향 평행이동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식을 바꾸지 않아도 2분의 3이라는 이 숫자만 봐도 이게 y방향으로의 평행이동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 더, 얘를 0 만드는 값이 뭐야? 2분의 1이지? 그게 얘 인수지. 그래서 그 2분의 1이 x방향 평행이동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식을 바꾸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바꿔야 알 수 있는 게 뭘까? 바꿔야 알 수 있는 게 K의 부호나 K의 절대값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바꿔봐야 알겠지. 바꿔봐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알아야 K의 부호, 절대값 K의 크기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만들지 않아도 XY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우리 기본 문제를 한번 같이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 (514는) 여러분들 나랑 저번 시간에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거는 빼고
자, 515번 봐봐. 자, 515번 보면 y는 x 플러스 3분의 x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정의역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지, 그지? 정의역. 얘기를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유리함수가 그림이 그려지잖아.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그래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정의역은 x좌표에서 함수값을 관찰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도 함수값이 있고 여기도 함수값이 있고 다 있지. 근데 어디만 없어? 이 점근선 라인이 해당되는 이 지점만 함수값이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함수값이 모두 있잖아. 따라서 정의역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만 빼주면 돼? 점근선의 x좌표만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지. 제외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 x와 x의 개수 b가 몇이야 지금? 1이지. 1. 여기 2분의 3 개수비 1이잖아, 그지? 그게 뭘 알려준다고? y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럼 이게 뭘 알려줘?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식을 바꾸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어쨌든 평행이동이 1,-3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점근선이 지금 어디겠어? x가 1,-3이 아니라 마이너스 3,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이겠지. 메인 포인트가 같이 이동을 한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어디겠어? y가 1인 지점이겠지.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몇인 부분만 함수값이 없어? 마이너스 3인 지점에만 함수값이 없지. 함수가 못 닿으니까. 근데 나머지 지점에서 함수가 다 있잖아. 따라서 정의역을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x가 3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형성이 되니까 정의역을 적으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집합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니?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집합으로 적어준다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게. 516번 봐봐. 516번 보면은 y는 2-x 그 다음에 x 플러스 4다 나와있지, 그치? 마찬가지로 x의 개수를 통해서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게 뭘 나타내준다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단서를 준다라는 거야. 2-x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뭐니? 그 x값은 2지, 그치? 그래서 x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야. 여전히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정의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는 0,0에 있었는데 평행이동이 2,-1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점근선이 지금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2,-1이라는 지점이 메인 포인트가 위치한 지점이겠지. 따라서 이렇게 뻗어있는 점근선은 뭐라고 쓰면 돼? x가 2인 라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가로로 뻗어있는 이 점근선은 뭐라고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1인 라인인 거지, 그치? 따라서 정의역은 뭐라고 쓰면 돼? 어디만 빼고? x가 2인 지점만 뺀 실수이다.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지. 나머지 부분은 다 함수값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 517번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517번 같은 유리함수는 안마 우리가 안 볼 건데 있으니까 517번을 보면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5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점근선이 왜 생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개념으로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개념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그런 원리인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럼 그 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x가 1인 지점이랑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을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랑 x가 1인 지점을 제외한 실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런 원리인 거야 지금. 있으니까 하나 더 518번 봅시다. 518번을 보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3x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 따라서 정의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관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딱 보자마자 낼 수가 없어야 돼. 왜? x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어때? 무언가를 제곱한 거지. 무언가를 제곱한 거는 무조건 어떻게 돼? 0보다 크단 말이야. 무조건 최소값이 0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있어? 4가 더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4보다 큰 놈이야. x제곱 플러스 4는. 그러니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 따라서 요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뭐라고 하는데? 제외시켜야 될 게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그냥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제외시켜야 될 영역이 없으니까. 이게 어쨌든 유리함수의 정의역이고 517, 518번보다도 좀 전에 얘기했던 515랑 516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523번을 할게요. 523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제일 기본이 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시킬 것이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을 시켜라가 문제고 이거에 해당되는 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k 값이 뭐라고 정해져 있어? 1이라고 정해져 있는 상태지. 이 k 값은 평행이동을 시키더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y 대신에 뭘 넣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보면서 익숙해졌으니까 일단은 자 x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려면 x 자리에 뭘 넣어주면 돼 대신?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지. 이해 되지? x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려면 k 값은 그대로 고정될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y 방향으로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지. 함수에다가 플러스 3을 적어준다는 게 그냥 한 올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지? 이렇게 적는 게 완성된 그래프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524번 봅시다. 524번 봅시다. 자, 524번 보면은 y는 x-2분의 1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이동을 먼저 관찰을 해야 돼. 자, 이 식을 보니까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인 거야? 플러스 2만큼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y방향으로는 평행이동이 없다라고 일단 관찰을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메인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 2,0으로 옮겨져 있다는 걸 알지?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있겠어? x는 2인 거나 점근선이 있을 거고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있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평행이동만 관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525번 봅시다. 525번 보면은 y는 그냥 어쨌든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x라고 나와 있고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K의 값의 부호든 뭐든 간에 K의 값의 부호도 그렇고 절대값의 크기도 그렇고 점근선의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점근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자, 일단 X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먼저 관찰해볼까? X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없지? 없지. Y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플러스 1만큼 있지. 그러면 메인 포인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메인 포인트도 역시 이동을 해서 0,1에 있겠다는 생각 드는 거 맞아? 점근선을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x가 제로인 라인일 거고 요 라인은 x가 y가 1인 라인이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은 역시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야? 메인 포인트랑 지금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메인 포인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지. 알겠지? 자, 넘어가서 527번 봅시다. 527번. 자, 527번에 보면 자, y는 x-1분의 2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거든?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이랑 치역을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어. 해볼게. 자, 일단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단 x방향으로 평행이동이 플러스 1만큼인 거 관찰되지? 좀 빠르게 한다? y방향으로 마이너스 3인 거 관찰되지? 괜찮지? 그러면 메인 포인트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메인 포인트가 1,-3에 있는 거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점근선 자체가 하나는 x는 1이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상태지? 이 상태에서 일단 그림을 그려줄 건데 K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K의 값의 부호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 이쪽에 그림 그려야 되지.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림 완성한 거지. K의 절대값의 크기가 2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생각하는데 2입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그래프 완성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을 구해야 되고 치역을 구해야 되거든? 정의역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지. 어디만 빼면 돼? x가 1인 지점에서만 함수가 없지. 그래서 x는 1이 아닌 실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치역이라는 건 그럼 반대로 함수값을 집중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딱 보더라도 어떤 함수값만 없겠어? 마이너스 3인 지점에는 닫지를 못하니까 마이너스 3인 부분에만 함수값이 빠져있겠지. 그래서 치역은 뭐라고 적었는데?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은 없으니까 그걸 제외한 실수 부분들은 모두 함수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정의역, 치역도 이야기하는 방식은 앞과 유사합니다. (529번) 봅시다. 529번. 자, 529번을 보면은 y는 x-1에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요거를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라고 했지, 그치?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는 x-1이라고 해서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정리할 게 없지. 위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라고? 2를 이렇게 빼주고 밑에 있는 인수를 그대로 따라 일단 적으라고 했지. 따라 적고 나니까 요 값이 2x-2잖아. 근데 얘가 얘랑 똑같아져야 돼. 그럼 필요한 상수가 몇이겠어?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등식이 또 완성이 됐다라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앞에 항을 연산을 하면 2지. 뒤에 항 그대로 째놓으면 x-1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마친 거야.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x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 거야? 플러스 1. y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 거야? 플러스 2. 관찰하면 되는 거지. 530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530번. 자, 530번 보면 y는 x-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게 한번 바꿔보래.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밑에 x-2는 그 자체가 인수니까 정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놈을 일단 뭘로 묶어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묶을 거고 그때 인수를 누굴 적으라고? 같은 인수를 적으라고. 그래서 x-2라는 인수를 적어버려. 그러고 나서 요 놈을 보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값인 걸 알잖아, 그치? 얘가 얘랑 동시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 빼기 1 하나 해주면 되겠지? 이해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항이랑 분리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얘네들이 연산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평행이동도 볼 수 있고 k의 부호도 볼 수 있고 k의 절대값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지, 그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우리가 보기 좋은 꼬라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31 하고 싶시다. 531. 531 보면 y는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얘들아 구해야 되는 게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되고 점근선 방정식 구해야 되지.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점근선만 보면 돼. 점근선만 보려고 하면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점근선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보고 어떻게 하면 돼? x방향으로 평행이동 마이너스 1 관찰해주고 x랑 2x의 개수비가 몇이야? 2지. 이게 y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것만 있어도 점근선은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식을 이걸로 바꿔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k의 부호도 모르고 절대값도 모르니까. 적어도 k의 부호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바꾼다. 밑에 있는 x 플러스 1 인수는 그대로 두고 위에 2라는 최고차로 빼준 뒤에 x 플러스 1 인수를 그대로 달아. 밑에 있는 걸 하고 보니까 2x 플러스 2잖아.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빼기 3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겠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얘끼리 연산해주면 2고 얘랑 연산해주면 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평행이동은 이미 관찰을 했잖아. x방향으로 마이너스 1, y방향으로 플러스 2다 라고 얘기했지. 그럼 메인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뜻이야? 메인 포인트가 마이너스 1, 2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지.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인 라인일 거고 여기는 y는 2인 라인이겠지. 맞지?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미안하다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누구야? k의 부호지, 그치? k의 부호가 지금 0보다 어때?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려야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하나 그려진다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대칭적으로.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기에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점근선의 교점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치면 이 넓이는 몇이다? 3이다 라는 것까지만 하면은 다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해볼까?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인 거야? 루트 3인 거지. 여기 길이도 루트 3인 거지. 그럼 이 유리함수의 딱 정중앙 지점과 점근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몇이야? 루트 6인 거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진도 이어서 합시다.